우리 은하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개의 블랙홀이 아무도 모르게 떠돌고 있습니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중 하나가 정확히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도망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은 그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천천문 단위 거리, 도달까지 약 95년이 남은 시점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아주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엔 관측 오류로 취급됐는데 멀리 있는 별들의 빛이 특정 방향으로 왜곡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태양계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발표가 나오던 날 전 세계 반응은 처음엔 믿지 않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9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멀게 느껴졌던 거죠.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다는 막연한 안도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뉴스는 며칠 떠들다가 조용해졌고 주식시장은 잠깐 흔들렸다가 회복됐습니다. 인류가 긴 미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원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달랐습니다. 95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랙홀의 정확한 질량과 경로를 계산하는 작업이 전 세계 천문대에서 동시에 시작됐고 각국 정부는 조용히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침착했지만 그 뒤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전혀 침착하지 않았죠. 약 47년 후 블랙홀은 태양계의 가장 바깥 경계 근처에 도달합니다. 이 거리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고 주변 별빛이 구부러지는 중력 렌즈 현상으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 왜곡이 사실은 태양계 전체를 끝낼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처음 발표를 들었던 세대는 이미 노인이 됐거나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들의 자식 세대, 손자 세대가 그 공포를 이어받아 살고 있는 거죠. 이 시기 인류 사회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지하 도시를 건설했고 일부는 우주선에 인류의 기록을 담아 블랙홀의 영향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했다는 흔적이라도 남기기 위해서였죠. 도달까지 19년이 남은 시점, 블랙홀이 해왕성과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두 행성이 조금씩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망원경으로 그 움직임을 처음 확인한 천문학자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수치는 명확했고 그 의미도 명확했으니까요.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시점부터는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가깝게 느껴졌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줄었으며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겠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종교가 부흥했고 철학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진지하게 묻는 시대가 된 거죠. 5년 후 블랙홀은 태양으로부터 50천문 단위 지점까지 좁혀집니다. 명왕성 근처입니다. 태양과 블랙홀이 서로의 중력에 끌리면서 태양계 전체가 블랙홀 쪽으로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곽 외소행성 몇 개는 이미 궤도를 이탈해 성간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고 태양계의 구조 자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해왕성이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튕겨나갑니다. 지구에서 관측하던 사람들은 해왕성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말 그대로 행성 하나가 태양계에서 지워지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걸 먼 미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블랙홀이 소행성대를 지나 목성 근처에 도달하는 건 그로부터 약 2년 후입니다. 소행성대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소행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일부는 지구 방향으로 날아오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빛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합니다. 블랙홀이 지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중력이 만든 연쇄 반응이 먼저 지구를 때린 거죠. 충돌 이후 지구 표면의 일부가 불타고 하늘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충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그냥 예고편이었으니까요. 생존자들은 지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마지막을 눈으로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목성의 블랙홀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목성 대기가 조각조각 뜯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목성의 대기가 블랙홀 방향으로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극도로 가열되고 청백색으로 빛나기 시작하죠. 지구에서 보면 밤하늘의 목성이 갑자기 엄청나게 밝아지는 현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공포에 떠는 사람과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사람으로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 앞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게 참 이상하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성은 블랙홀에 삼켜지고 블랙홀 주위에는 가스 원반이 형성됩니다. 목성을 삼킨 블랙홀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제트를 내뿜습니다. 고에너지 입자와 복사선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인데 화성 궤도 너머에서도 그 영향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화성이 이미 블랙홀의 중력권 안에 들어온 시점에서 지구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9일이었습니다. 9일, 이 숫자를 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보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챙기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 못했던 말을 하러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류가 맞이한 마지막 9일은 전쟁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끝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죠. 지구에 도달하기 9일 전 블랙홀의 중력이 지구를 직접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삼켜질 가능성보다는 블랙홀 주위를 한 바퀴 크게 선회하다가 성간 공간으로 내던져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궤도를 돌면서 지구는 블랙홀의 강착 원반에서 쏟아지는 강렬한 복사에 노출되고 자기장이 교란되면서 전 세계 하늘에 극광이 펼쳐집니다. 인류 역사상 마지막 오로라였을지도 모르는 장면이죠. 그리고 태양 도달까지 3시간, 블랙홀은 마침내 태양을 삼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태양계의 중심이었던 별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지고 열이 사라지고 태양계라는 이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순간이 온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인데요. 모든 행성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삼켜지지도 성간 공간으로 튕겨 나가지도 않은 일부 행성들은 블랙홀 주위를 새로운 궤도로 돌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 대신 블랙홀이 중심이 된 새로운 행성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빛도 없고 열도 없는 그 궤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물리적으로 행성 자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간 공간으로 던져진 행성들은 그 이후로 영원히 우주를 떠돌게 됩니다. 어떤 별의 중력에도 잡히지 못하고 아무런 에너지 공급 없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은하 안에는 그런 식으로 방랑하는 떠돌이 행성이 이미 수십억 개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그중 하나가 오래전에 우리처럼 태양 주위를 돌던 행성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약 46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 안정감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그것도 우연히 주어진 조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뮬레이션이 말해주는 건 단순히 블랙홀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희박한 확률 위에 서 있는 일인지 하는 거죠.